기자초 안진용입니다. 칸에 직접 다녀온 안진용이 전하는 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IUC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칸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칸 굉장히 먼 영화제 같았는데 어느 순간 한국적인 영화제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도 가서 박찬욱 감독, 송강호 씨 두 개의 상을 받아왔는데 몇 가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항상 공식 상영이 끝난 다음에 몇 분 동안 기립박수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긴 시간을 기립박수를 치냐. 그리고 박찬욱 감독이 이번에 갔다 와서 따로 갔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둘이 같이 가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더 많은 상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또 하나 깐느병에 걸리면은 약도 없다. 다들 깐 가고 싶어서 아주 그냥 큰 병에 걸린다더라. 이런 얘기들 어느 정도 사실인지 그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네 번째 칸에 다녀왔습니다. 영화 하녀가 초청받았을 때도 갔다 왔고 돈의 맛이 초청받았을 때 이창동 감독의 시 이런 영화들이 초청받았을 때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 두 편이 경쟁 부문이라고 하면은요 시상을 하는 부문입니다. 메인 부문이에요. 그리고 이정재 감독, 정우성 씨가 출연했던 영화 헌트는 또 다른 부문에 초대를 받았는데 워낙 한국의 스타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말 네로라는 역대급 취재가 펼쳐졌습니다. 많이들 그래요. 칸이 그렇게 대단해? 박해일 씨 이번에 처음 갔는데 박해일 씨 칸이 대단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립박수에 대한 질문. 일단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8분 동안 기립박수를 쳤다고 기사가 나왔죠. 저도 이렇게 썼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12분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상영이 시작되고요. 상영관에 감독과 배우가 들어갈 때 그때도 기립박수를 3분을 쳤어요. 그리고 자리에 딱 앉아요. 그러면은 감독과 배우들이 앉으면 그제서야 관객들도 자리에 앉고 암전이 되고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났어요. 끝나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 또 한 1분 정도 박수가 나와요. 그러다 불이 딱 켜지고 배우와 감독이 일어나죠. 그럼 그때부터 기립박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시간을 재요. 이게 8분. 극장에 모인 3,000명이 진짜로 8분 동안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럼 그때 동안 뭐 하냐고요? 배우랑 감독들이 다 돌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저희가 숏폼으로 해서 영상 올려드렸죠. 거기에 이제 박수 치는 장면들이 있는데 다 사실이에요.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이유 강동원 씨가 표정이 조금은 힘들어 보인다. 뭔가 조금 어색해 보인다 라는 얘기 있는데 왜 그럴지 생각을 해보면요. 그 현장이 어색해서 그래요. 그분들도 이번에 경쟁 부문 처음 간 거였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일어났는데 누군가 10분 동안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다 3,000명이 여러분을 보고 박수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걸 만끽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나마 송강호 씨는 웃으면서 손 흔드는 건 송강호 씨는 이번에 칸 7번째 갔거든요. 박찬욱 감독도 많이 갔죠. 그분들은 그 분위기를 아니까 이제 즐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360도 돌면서 인사하고 손 흔들고 아는 사람 아이 컨택하면서 다시 한번 눈 인사해주고 이걸 하는 겁니다. 리스펙이에요. 당신이 만든 영화가 여기까지 왔고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노고를 치하하는 거죠. 이건 일종의 예우입니다. 예우. 브로커 진짜 12분이었어요. 진짜 12분. 첫 경험한 IUC는 이런 소감을 얘기했어요. 제가 현장 인터뷰하면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박수가 터져 나오는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생경했다. 처음이었다는 얘기죠. 나도 관객의 입장에서 감독님과 배우들에게 박수 쳤다. 내 몫이 있다는 것은 잘 생각이 안 들었다. 거기서 나를 위한 박수라는 생각은 안 들었다는 거죠. 그 분위기에서 정말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박수를 쳤다. 자, 그러면은 고레에다 감독, 브로커는 왜 12분이었을까요? 영화도 좋은데 고레에다 감독은요. 황금종려상, 칸에서 가장 높은 상입니다. 황금종려상을 2018년에 어느 가족으로 받았어요. 칸에서 최고상을 받았던 감독에 대한 일종의 예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박찬욱 감독, 송강호 따로 가서 상을 받았다. 그럼 같이 갔으면 못 받았을까요? 예, 못 받았습니다. 이 얘긴 반만 진실이에요. 왠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박 감독이 원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영화로 초청받았다면 함께 상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한 영화에 감독상, 주연상을 주지 않으니까 따로 와서 같이 받게 된 것 같아서 더 재미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입니다. 칸 영화제에서는요, 관례상 하나의 영화에 2개의 상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2019년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 최고상을 받았죠. 그때 원래 심사위원장이 남우주연상은 송강호 씨가 유력하고 제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송강호 씨가 못 받았어요. 왜냐? 황금종려상을 기생충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부문까지 받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아카데미에선 4관왕이었죠. 칸에선 그런 게 없어요. 몇 관왕이 없어요. 딱 하나의 상만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박찬욱 감독이 박찬욱의 영화에 송강호가 출연을 했으면 둘이 같이 받은 일은 없었을 거예요. 박찬욱은 다른 배우와 함께 감독으로 갔고 송강호는 고레에다 감독과 배우로 갔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 20년 지기가 다른 영화로 각각 상을 받는 아주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게 그 영화 티켓입니다. 이게 보면은 영어로 해오질 귤심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티켓 받으려고요. 사람들이 상영 있는 날 아침부터 턱시도랑 드레스 입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팻말 들고 서 있어요. 조금 막말하지만 정말 앵벌이 하듯이 서 있어요. 표 있으면 주세요 하고. 자, 그리고 이 표가 송강호 씨가 상 받은 그 영화 브로커의 티켓입니다. 요거 왜 안 뗐냐고요? 들어갈 때 여기 바코드를 딱 찍어서 요즘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떼지 않고 이렇게 2개 제가 기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냐고요? 한 2, 30명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때 상 받았던 티켓이니까 왠지 좀 뭐가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물려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칸은 차별영화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에 차별을 해?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봐도 칸은 차별영화제예요. 영화 설국열차에 비하기도 해요. 영화 설국열차를 보면 꼬리칸과 머리칸이 있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확 느껴지는데 칸 영화제가 딱 그래요. 일단 경쟁 부문이 있고요. 이정재 씨의 영화가 같던 미드나잇 스크린 부문, 비평가 주간, 또 주목할 만한 시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경쟁 부문에 초청을 했을 때 가장 대우를 받습니다. 심지어 초청받은 배우나 감독들의 호텔 레벨, 그들에게 주어지는 호텔 레벨, 기간을 얼만큼 주냐 이것도 다 달라요. 당연히 더 좋은 부문에 올수록 혜택이 많아지죠. 자, 이거는요 취재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분홍색 취재증을 받았거든요. 가장 좋은 취재증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을 받으면요 줄을 설 필요도 없어요. 하얀색을 딱 건 사람이 기자가 갔다. 무조건 먼저 입장입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진 권위예요. 물어봤더니 한국 기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 기자 중에서 화이트를 가진 사람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기자 중에서 시내21 영화 전문지죠. 1995년부터 왔대요. 27년으로 왔죠. 그런데 저랑 똑같은 분홍색이더라고요. 최소 한 40년을 와야지 화이트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때는 웬만한 거 그냥 다 프리패스예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뭐 옐로우나 블루 배지가 있는데 그 배지들은 들어가는데 더 제한이 있죠. 자,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영화제는 규모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와서 출입을 하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결국 칸 영화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위, 그 영화제가 가진 권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깐느병에 걸린다. 이정재 씨는 2010년 영화 하녀의 주연 배우로 온 다음에 12년 만에 감독으로 다시 왔는데 제가 이정재 씨 만나서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녀 때 주변에서 깐느병 걸리면 안 된다고 말했었다. 또 칸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이런 영화제에 갈 만한 영화만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박해일 씨한테도 물어봤어요. 박해일 씨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다들 깐깐대니까 아니 거기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매력적이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 나도 한번 가서 경험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박찬욱 감독의 영화로 뜻하지 않은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와보니까 정말 좋더라는 거예요.
특히 박찬욱 감독 외에도 익숙한 동료들이 많이 와서 더 뿌듯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곳에 왔을 때는요, 영화를 만든 감독, 배우들에 대해서 대우가 달라요. 그들을 위한 영화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화를 만들면서 몇 달, 몇 년을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을 한 번에 씻겨 내려갈 정도로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일단 저도 취재진인데도 저도 검은 계통의 정장에 보타이, 나비 넥타이를 매야 됩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드레스에 구두를 신어야 되고요. 그러지 않았다, 출입이 안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티켓 갖고 있어도 막힙니다. 드레스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화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영화제가 가진 하나의 규칙인 거예요. 레드카펫만 한 1시간 하거든요. 취재진까지 하면 한 4,000명 되는 사람이 그 레드카펫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난리가 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날 상영되는 영화에 감독과 배우들이 올라갈 때가 되면은요, 앞이 뻥 뚫려요. 아무도 없어요. 이건 대관식 같아요. 음악이 흐르고 그들만 쭉 걸어 올라갑니다. 걸어 올라가면서 계속 손을 흔들어요. 그럼 다들 옆에서 난리가 납니다. 나 한번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아, 진짜 칸 영화제 올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거. 칸에 가면 뭐 길거리에서 그렇게 스타들을 볼 수 있다는데 정말 그래요? 사실입니다. 저도 취재 때문에 만난 것도 있지만 취재가 아니고 오가면서 길거리에서 박찬욱 감독도 보고 고레에다 감독도 보고 또 길거리 이렇게 지나다니는 강동원 씨도 보고. 길거리에 강동원 씨가 있다고요? 사실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동선이 짜여져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하니까 못 보잖아요. 칸은요, 영화제 기간 내내 그 앞쪽은 거의 한쪽은 막아놔요. 왜냐면 영화제가 그 공식 상영 때 되면은 관계자들만 그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가요. 감독들도 그렇고 스타들도 그렇고 그냥 오가다 보니까는 마주치면은 막 사람들이 또 사진 찍고 그럼 사인도 좀 해주고 손도 흔들어주고 이런 게 일상입니다. 영화 헌트 시사 후에는요, 이정재, 정우성 씨가 마련한 저녁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취재온 기자들이랑 또 제작사 관계자들 다 어우러져서 술 한잔하고 밥을 먹는데 어디서 소문을 듣고서는 그 식당으로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그러면은 이정재, 정우성 씨가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인사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요. 사실 한국에서는 별로 경험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칸에선 자연스러워요. 자, 칸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 정말 간략하게 정리한 거예요. 가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찍어온 영상이나 사진들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제가 백날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은 이쯤에서 줄이고요. 저희의 칸 이야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또 올려주시면은요, 그거에 대한 영상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